일단 이 뮤잉 운동은 어떤 교정학에서 정론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도 공부할 때 들어본 적이 없고 교정과 전문의 트레이닝을 받는 동안에도 이거에 대해서 듣거나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은 대체의학 같은 느낌의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영국의 치과의사 중에서 마이크 뮤라는 사람이 고안한 운동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혀의 위치를 변화시킴으로써 호흡을 좋게 하고, 그리고 근육을 좀 더 조화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굴형까지 개선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주장하는 이제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도 얘기하는 것이 이게 뭐 단기간에 한다고 좋아지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 하루에 8시간 이상 그 아주 오랜 기간 이제 했을 때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알게 돼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그렇던데, 이제 제 생각은 어떠냐면은, 운동이 혀를 입천장 위로 대는 건데, 이 혀를 보통은 일반 사람들이 자기 혀 어디 있는지 의식 안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운동을 보면서 제 혀가 어디 있는지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평소에 의식도 못 하고 있다가. 근데 보통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위로 혀를 입천장에 대게 되면, 댈 때 위에 앞니에 닿지 않게, 앞니를 누르게 되면 앞니가 또 오랜 기간 누르면 뻗칠 수 있으니까 앞니로부터 조금 떨어진 입천장 쪽에 혀끝만 대는 게 아니고 혓바닥 전체를 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연습하는 걸 뭐 이 혀에다가 껌을 해가지고 껌을 입천장에다가 붙이는 연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입천장으로 혀를 올리게 되면은, 혀가 보통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그 아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가 올리려고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혀 뒤에 있는 기도 공간이, 혀가 어느 정도 이게 차지하고 있다가 올리게 되면서 앞으로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에어웨이가 좀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게 더 좋아진다. 왜냐하면 입으로 숨 쉬는 거는 좋지 않아요. 입도 마를 수 있고, 그리고 악궁도 좀 좁아질 수 있고,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구호흡을 고치려고 하고, 어쨌든 그런 코로 숨 쉬는 거가 용이해진다는 거고, 또 혀를 위로 올리게 되면 혀 밑에도 근육들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혀 바닥에 있는 근육들이 같이 거상이 되면서 무턱 같은 것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무턱이 좀 해소가 되니까 얼굴형도 조금 갸름해질 수 있고, 그리고 얼굴 턱선도 좀 살아날 수 있고, 그러니까 무턱이 약간 더 시각적으로 나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뮤잉 운동이 얘기하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과연 그러면 성인에서 의미가 있냐? 그 성인은 이미 다 성장이 다 돼 있고 다 골격적으로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뮤잉 운동을 하루에 8시간 하기도 힘든데 수년 동안 한다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기는 불가능하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한다면 차라리 성장기에 있는 애들한테는 그래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성장기에 있는 애들도 그 애들이 8시간 위에 혀를 대고 있는 거 하겠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하루 이틀 해서 될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수년 동안 거쳐서 하면은 만약에 가능하다, 그렇게 실제로 했다 하면은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뮤잉 운동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병원에 이제 턱관절 보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턱관절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자기가 인터넷에서 뮤잉 운동이라는 걸 보다가 턱이 아파서 왔다는 분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뮤잉 운동을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보니까, 이게 직접 해보시면은 혀를 입천장에다가 혓바닥 전체를 대고 있잖아요. 이거 한 10분만 해도 여기에 굉장히 긴장이 되고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아마 요령껏 무리가 되지 않게 하는 거를 얘기했겠지만,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만 보고 따라해 가지고는 오히려 턱이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미세한 변화를 얻으려고 더 소탐대실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한 명만 본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턱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몇 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턱에도 무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그 이론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다면은 성인보다는 성장기가 나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케이스에서 유리하면은 약간 무턱인 분들이 보통은 이중턱이 있어요. 그리고 턱이 뒤로 가 있기 때문에 기도도 좀 좁아서 코를 골기도 쉽고 구호흡이 있기도 쉬워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좀 세트로 오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죠.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차라리 한다면 그런 분들이 낫지,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큰 변화를 얻기는 힘들다. 그 생각을 합니다.